자, 증시 이슈의 분석 썰톡 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지난 주말 이 미국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의 불안감에서 이제 다시 1차 협정에 대한 가능성으로 이제 무게가 쏠리면서 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 미국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나오면서 시장이 급반전을 했는데요. 11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26만 6천 개가 증가하면서 2019년 1월 이후에 이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 실업률은 3.5%로 이 1969년 이후로 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에 지금 미 연준의 FOMC 회의까지 있는 15일 그리고 15일에는 미중 무역 협상 추가 관세 부과 예정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많은 해외 이벤트들이 좀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김분수타님, 이러한 현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 정말 네네. 국내로 따지면 빅 이벤트들. 네네.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움직였던 것도 더 관망. 오. 네, 이거에 대한 관망이죠. 관망세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 FOMC가 먼저 있어요. 네네. FOMC 있고 FOMC 끝나면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영국 조기 총선 그 다음에 미국 15일 날 이번 주 네네. 일요일인데 네네. 관세 추가 관세 부과할지 여부 나오는 날이고요. 이게 다 집중해서 이번 주 다 있습니다. 이번 주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전략 잘 세워야 되는데요.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은 이제 시간과 싸움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협상은 계속 지속하고 있다. 저는 이걸 이제 어디서 느끼냐면 중국 재정부에서 미국산 이제 대두하고 돼지고기를 수입 관세 면제를 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한 거 뭐냐면 네네. 지금 미국과 협상 중인 거예요, 계속. 아. 그러면서 중국 재정부가 미국산 대두하고 돼지고기 수입 관세를 하면서 살짝 양보했죠. 양보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양보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때 코멘트를 어떻게 했냐. 협상 안 돼도 된다. 오. 우리는 네네. 추가 관세 물어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강하게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이제 고민에 빠질 때가 됐습니다. 지금 네.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함의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비농업 제가 항상 매달 제가 증시 일정 초반에 증시 일정 하면서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네네.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논밤 페이롤 네. 논밤 페이롤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한국말로 할게요. 비농업 고용지수. 비농업 고용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네. 여기에 시장 갈린다. 이런 게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계속 네. 얘기 드리고 있는데 미국 비농업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미중 무역 협상 국면에서 사실 협상 국면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원래는 네네. 계속 강대강 대결이었다가 이게 협상 국면으로 전환이 됐고 금리 인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고용 지표가 좋아진 거거든요. 예를 들면 7월에 G20 정상회담이 있을 때 트럼프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후 8, 9, 10 3개월 고용지표 잘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전쟁에서 협상으로 완화되면서 실제로 지표가 잘 나왔고 그들의 지표가 이제 호전으로 약간 바뀌었죠. 네네. 그리고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 했던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FOMC 금리는 이번 주에 있는데 내릴 거냐? 안 내릴 거거든요. 금리 동결할 거예요. 금리 네네. 동결할 건데 중요한 거는 동결하고 나서 내년 점도표를 아마 얘기할 건데 내년 점도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금리 현재 지표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미중 무역 협상과 FOMC 이걸 다 섞어가지고 우리가 시나리오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나리오 3개로 볼 수 있습니다. 1차 협정에 서명하는 거 네. 제일 좋은 케이스죠. 그리고 두 번째 협상을 파기한다. 가장 워스트 케이스죠. 15일 관세가 있는데 일단 이 관세는 유예하고 협상을 좀 더 한다. 근데 지금은 이제 15일 날 추가 관세 유예가 유력합니다. 일단 또 유예하지 않을까. 유예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더 협상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생각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가장 유력해요. 유력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도 뭐 추가 관세 유예하고 좀 더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FOMC 금리 동결은 약간 확정적이다. 거의 뭐 배드워치 그 예상 보면은 90%가 넘어가요. 이미 제롬 파웰 의장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 배드워치나 이런 거에 예상이 높은 거에서 한 번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거 중에 가장. 왜냐면 제롬 파웰 의장이 태생적으로 좀 불리해서 그래요. 경제학 학자 출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갑자기 급변해버리면 그 책임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동결은 확정적이고요. 향후 전도표 전망이 중요한데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상적으로 올릴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죠.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 미중 네네. 무역 협상을 어떻게 가느냐, 끌고 가느냐, 여기서 종결 지을 거냐 아니면 계속 질질 끌 거냐. 근데 질질 끌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 휴전으로. 아, 세 번째 말씀하신 시나리오. 근데 세 번째 아니면 협상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오. 이 두 가지 국면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협정을 파기하거나 하면 이제 좀 지수는 좀 흔들리겠죠. 그러면 좀 시장에 좀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까요? 시장은 충격은 갈 수는 네네. 있습니다. 근데 15일 관세 유예가 거의 이제 그쪽으로 유력해져 있고 파기는 좀 약간 덜 돼 있고요. 네네. 협정 맺는 거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선거 전략으로 우리가 좀 네네. 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무조건 재선해야 되니까 네. 재선해야 되면 지금 선거 전략상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약간은 반등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붙으면 다 져요. 아, 다 지는데 네. 가장 지지율을 많이 까먹고 있는 데가 어디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켜준 러스트벨트, 팜벨트 이쪽 지지율이 확연히 떨어지고 아, 있거든요. 네네. 확연히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기려면 내년에 그럼 이쪽에 뭔가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관세는 유예하고 중국은 우리 걸 사고 잠깐 휴전 그리고 잠깐 휴전 잠깐만 있어봐. 네네. 그럼 유럽이랑 한 판, 남미랑 한 판.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딱 요런 방향을 갈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러스트벨트가 자동차 관련 지역이거든요. 다 자동차 관련 지역인데 이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자동차 관세 때리면서 약간 그러니까 중국과 휴전하고 네. 딴 데랑 붙는 형태. 아, 그다음에 중국과 휴전해서 완전히 협정하지 않고 네네. 이번에 중국이 대두를 미국에 안 사고 남미 쪽으로 돌려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잠깐만 중국 잠깐만 있어봐. 남미를 먼저 관세를 압박하는 거죠. 너네 중국이 대두 산다 그럴 때 팔지 마. 안 그러면 너한테 관세 매길 거야. 이런 식으로 남미를 묶어놓고 다시 중국이랑 협상하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약간 그래서 추가 관세 유예가 좀 유력하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뭐 독심술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네. 일단은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예상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수는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네, 추가 유예가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관세 유예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